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빅테크 실적이랑 좀 여러 가지 광고 실적, 그리고 클라우드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빅테크랑 클라우드랑 광고냐? 빅테크 보면은 빅테크 회사들도 지금 매출이 지금 이걸 찍은 기준에서 다 나왔어요. 매출이 까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지난 한 10년 정도는 빅테크 매출이 그냥 깎이진 않고 어닝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빅테크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 빅테크는 일단 마냥 잘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빅테크들 실적을 하나하나 까보면은 일단 구글은 어닝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는데 특히 유튜브가 좀 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구글은 클라우드가 괜찮게 나왔어요. 클라우드는 비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글 클라우드가 그냥 클라우드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되게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형 플레이어라서 클라우드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메타가 잡주냐 코인이냐 이러고 있죠 거의. 메타가 지금 미치듯이 까지고 있는데, 얘네 까지는 거는 그냥 명확해요. 그냥 광고 수익이 까져서 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되게 재밌는 게, 아마존이 AWS랑 클라우드로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원래. 근데 AWS가 이번에는 실적이 좀 많이 까졌어요. 좀 신기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아마존은 광고는 의외로 선방했어요. 구글이랑 페북은 광고에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광고에서 선방을 했거든요. 아마존이 기술력이 더 좋아가지고 뭔가 광고 추천을 더 잘해줘가지고 잘 된 거냐? 왜냐면 기술력으로 최고는 구글이고, 여러분들이 메타를 많이 무시하실 거 솔직히 너무 짐작하고 이해도 가지만, 생각보다 메타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에서 뭐 버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엑셀렛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또 냈는데, 그게 버트랑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그냥 둘이 거의 동시대에 개발했다는 소리예요. 구글이나 페북이 기술력으로는 진짜 리딩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기술력적으로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마존이 오히려 광고 매출이 더 잘 나왔다? 이건 좀 신기한 부분이죠. 이거 하나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가 엄청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은 그냥 잘 갔어요. 근데 애플은 일반적인 빅테크랑 좀 다르게 얘는 제조업 플러스 럭셔리 기업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 아이폰의 상위 라인업들 있잖아요. 아이폰 상위 라인업들은 거의 그냥 럭셔리 기업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 좀 있어요. 경쟁사를, 맥북 같은 경우는 경쟁사를 샤넬 같은 백으로 경쟁사를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디자인을 한대요. 왜냐면 둘 다 미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애플은 좀 어너더 레벨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광고 시장에 새로운 뉴비가 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얘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좀 희망적인 거는 이번에 광고는 잘 완판이 돼가지고 인벤토리는 꽉 찼다. 그러니까 일단 매출은 잘 나오겠죠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좀 알아봐야 될 거는, 광고가 희비가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다 좋으면은 광고 섹터가 그냥 잘 가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광고가 그냥 다 안 좋으면은 경기 침체 같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광고가 한쪽은 잘 가고 한쪽은 못 가죠. 후에 광고 이제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주사에서도 다뤘던 이제 아웃프론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LAMR, DAKT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웃긴 게 매출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요. 주가도 지금 한 달 내내 한 10%에서 20%씩 올라가면서 약간 선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일즈포스라는 기업 있죠. 세일즈포스가 성장주의 전형이라서 한동안 되게 주가가 안 좋았는데, 얘는 또 지금은 주가가 그냥 나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10% 정도 오르면서 그냥 괜찮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마케팅에서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였냐면은, 페이스북이랑 구글에다 광고를 하면은 자기네 AI 기술, 그리고 자기네들 회원 이제 개인정보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짜 기차게 타겟팅을 되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되게 신뢰하고 영상을 보는 것처럼 유튜브나 페북에서 띄워준 광고들도 좀 괜찮은 애들이 많이 처음엔 떴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엔 어때요? 최근에 유튜브 광고들 보면 솔직히 되게 쓰레기 같은 중국 게임 광고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유튜브 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죠. 그 페북도 똑같아요. 페북도 막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광고 막 해가지고 페북에 올라오는 되게 쓰레기 같은 광고들이 많아졌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광고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고 채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만큼 광고주들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 광고가 유의미한 광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이런 쪽 광고, 페북이랑 구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 계층에 딱 맞는 이제 문구를 써가지고 거기에 타겟팅된 광고를 하는, 그 다음에 걔네들 전환율을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광고의 일종의 패러다임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이 한동안은 굉장히 대세였어요.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근데 그 10년 동안에
약간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바뀌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로 바뀌어가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 해가지고 100명한테 보여주면 한 명이 클릭을 할뚱말뚱해요. 그리고 한 명이 클릭을 하면은 그렇게 클릭스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 돼야지 한 명이 살뚱말뚱해요. 그러니까 10,000명한테 보여줘야지 한 명이 살뚱말뚱한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그냥 10,000명한테 보여주면 2,000명 정도는 사요. 전환율이 말도 안 되게 다르죠. 근데 전환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유튜버인데 100만원짜리 유튜버예요. 영상 찍으면은 그래도 한 2-30만원 볼 거거든요. 그게 애지간한 광고보다 훨씬 수익성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쪽의 최고 강자는 지금 틱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실적 까지는 것도 틱톡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SEO. SEO라고 말하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은 검색 때 맨 위에 뜨는 글 있죠. 맨 위에 뜨는 글을 보통 클릭을 해본단 말이에요. 여성 속옷을 판매한다 했을 때 페이지를 잘 만들고 거기다 컨텐츠를 잘 써가지고 여성 속옷이라고 썼을 때 딱 맨 위에 뜨는 그거를 잘 먹기 위한 이제 싸움이 SEO예요. 이거는 미주사 경험담인데, 미주사가 폐업 광고도 해봤고 SEO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EO는 저희가 돈을 들인 건 없죠. 그냥 글 쓰다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폐업 광고는 그냥 돈 내서 해봤는데, 둘이 솔직히 효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폐업 광고는 솔직히 효율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SEO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페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수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이제 100명이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한 명이 그냥 구독 할뚱말뚱 이래요. 보통 한 명이 클릭하는데 돈을 한 1,000원 정도씩 받거든요, 대충. 근데 이게 1,000원이라는 거는 내가 10만원을 내고 한 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주사 같은 경우에 구독료가 3,900원이라고 치면은 얘가 25개월 이상을 구독을 해줘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거 ROI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SEO는 일단 드리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글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은 거의 한 2-3%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SEO를 잘하는 거를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잘하다 보니까 SEO가 됐어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SEO를 AI를 통해서든 아니 홈페이지 구조를 잘 바꿔서든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잘 해보려는 마케팅들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네이버 검색을 까지만 네이버 검색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편을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도 구글이랑 되게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네이버도 AI의 굉장한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AI 기술이 검색 기술에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SEO가 지금 마케팅에서의 하나의 큰 화두가 돼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 심지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따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만 잘하면은 잘 되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쪽은 상장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니콘 같은 스타트업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스타트업들은 어떤 걸 해주냐면은,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글이 구글 검색 엔진에서 더 위에 뜰 수 있도록 패러프레이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바꿔가지고 더 위에 뜰 수 있도록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는 기업이 지금 유니콘이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리튼 카피라이팅이라고 광고용 카피라이팅을 써주는 그런 AI 기업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기업도 굉장히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AI 쓰는 기업이 있다 하면은 이것도 상장사 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CRM이라는 게 있는데, 세일즈포스의 티커가 CRM이에요. 사실 마케팅 한 분야인데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사에 들어온 고객이 있으면은 그 고객이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걸 했었고, 이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일단 어떻게든 한 번은 들어온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일단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이 잡은 고기를 잘 관리해주기만 해도, 속된 말로 어장관리죠. 어장관리를 잘 해주기만 해도 어장의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마케팅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구글이랑 페북이 마케팅을 못한다 이렇게 하긴 되게 어려운데, 근데 마케팅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페북이랑 구글도 한 끝이 있어요. 페북은 인스타라는 한 끝이 있고요, 구글은 유튜브라는 한 끝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인터넷 그냥 쇼핑몰 사장님들이 자사 옷 같은 거를 피팅 모델 입혀가지고 인스타에다 올리는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스타 허세의 가장 근원 중에 근원은 어디였냐면은, 다 그런 트렌디한 옷가게들, 보세 옷가게들 마케팅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좀 커머스 프렌들리해요. 그냥 그 플랫폼 자체가.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꽤 잘 버세요. 유튜브 이상으로 잘 벌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페북이랑 구글이 뭐 아예 그냥 나락으로 갔냐?
앞으로 뭐 사면 안 되냐 물어보면은 그건 좀 애매하지만 일단 마케팅 그냥 시장의 판도가 그들한테 웃어주는 판도는 아닌 것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한동안은 아마존 같은 데는 괜찮아요. 아마존은 이런 CRM을 하기에 너무 적합한 게 내가 이거 스톡에다 사가지고 내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데이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가진 데이터의 퀄리티랑 구글이 가진 데이터의 퀄리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쿠팡이 광고 사업하는 거는 꽤 볼만하다 그랬죠. 광고 사업하는 거 왜 볼만하냐면은 쿠팡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데이터를 쿠팡도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기존의 네이버나 아니면 그냥 카카오에 광고하는 것보다 쿠팡에서 광고하는 게 실제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훨씬 돈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가 지금 AWS가 망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금 클라우드에서 AWS가 망한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가 지금 다 폭삭 가라앉았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구글 조금 제외하면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클라우드의 가장 큰 소비자는 누구냐면은 그냥 빅 IT 기업들이요. 그냥 쿠팡 같은 기업들. 이런 애들이 가장 돈을 많이 써주는 기업이에요. 개인이 클라우드 100기가 쓴다고 해서 기업이 진짜 몇백 페타씩 쓰는 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왔다 갔다 사이즈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써도 쿠팡 홈치는 많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 이 클라우드 시장이 줄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이쪽 그냥 마켓이 줄었다는 소리인데, 이쪽 마켓이 뭐였냐? 이쪽 마켓은 제가 볼 때 뭐냐면은 IT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고객이 굉장히 많고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은 앱이나 웹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 스타트업들이 보통 투자금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 거예요. 근데 돈은 언제부터 벌 거냐면은 이 앱의 데일리 유저가 100만 명이 넘을 때부터 돈을 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100만 명이 될 때까지 클라우드를 계속 늘리는 건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게 회의적이라는 거를 지금 AWS 실적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이 돈 받으면 딱 세 가지 써요. 인건비 쓰고요, 인건비 중에서 개발자 인건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비용 쓰고, 마케팅 비용 많이 쓰는데, 보통 이 마케팅이 최근 10년 동안은 다 퍼포먼스 마케팅이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떤 거에 좋냐면은 사람들을 그냥 유입시키는 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유입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는 되게 나빠요. 그냥 거기서 한 번 더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존에 있었던 스타트업들이나 앱들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약간 일단 사람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플랫폼의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돈을 나중에 벌어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기업들이 쓰는 클라우드랑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이 다 까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애들이 지금 앞으로 잘 가기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ING로 지금 죽어가는 중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반 기업들 광고하는 오글 광고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그런 광고나 세일즈포스나 이런 애들은 아직도 잘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광고지만. 클라우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제가 볼 땐 스타트업들 지금 잘 못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잘 못 간다고 보면은 그럼 넥스트 사이클은 뭐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돈을 버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솔직히 이때까지 스타트업들, 특히 IT 스타트업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이전에 사전 준비 과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애들이 한동안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식업 같은 거는 뭐 아예 없죠. 요식업 같은 거는 뭐 100만 명이 모여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와서 밥 먹으면 일단 매출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기업들이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빅테크 전망이랑 클라우드 광고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양극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벤처 산업이 결과적으로 상장사에도 영향을 줘요. 상장사에서도 약간 소카나 아니면은 카뱅이나 토스는 상장사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토스 같은 애들은 좀 대마불사가 될 수도 있는데, 토스보다 좀 작은 애들 있죠. 뭐 마켓컬리라든지 진짜 망한 오늘회라든지 부릉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앞으로 잘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죠. 잘 갈 가능성이 없어지다 못해서 이제 못 가고 있는 걸 이제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터치할지를 봐야 돼요. 어디까지 터치할지. 그래서 토스까지 터치를 할지, 토스도 진짜 불안불안해질지, 이런 건 좀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어쨌거나 좀 수익성이, 그러니까 일단 현재 트렌드랑은 굉장히 맞지 않다. 수익성과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든지, 그러니까 당장 돈을 까먹기 싫으면은, 아니면은 아예 넥스트 10배가 될 만한 완전 모험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되게 낭만적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우리 사람 잘 모았으니까 돈 어떻게든 될 거예요 하는 기업들은 그 어떻게든을 풀어오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잘 쳐주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빅테크 관련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아주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투자할 때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